안녕하세요.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화영입니다. 지갑 사정이 얇아지면서 연말 분위기가 조용한 요즘인데요.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이 6,259만 원에 머물면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17개 시도 중 13위라도 유지했지만 1년 만에 15위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 고용시장이 침체되면서 정체된 근로소득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원해 보면서 그럼 수요일의 굿모닝 투데이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에는 일상의 편의를 확장시키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가까운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게 된 전자기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약서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난 좀 무섭던데.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불안하다는 생각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잃어버릴까봐 혹은 안에 잘못된 내용 들어있을까봐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너무 머리 아프고 생각만 해도 그냥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다른 대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의 시작, 그리고 하나 더 좀 간편하다. 계약서 쓸 때 드는 불안감과 어려움들을 해결한다고요? 제가 아무래도 전자서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자서명 서비스를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사인할 때 보면 되게 간편하게, 쉽게 하거든요. 네. 계약이 복잡하다는 편견을 깨부수는 기업, 바로 전자계약의 선도주자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계약, 전자서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명을 하는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이 작성한 계약서들을 잘 보관한다든지, 또 이 작성한 계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AI 기술과 결합을 해서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계약생의 주기 전반을 책임지는 Contract Life Cycle Management, 즉 CLM 서비스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류계약보다 전자계약이 좀 더 좋은 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은 종이로 한부씩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양쪽으로 다 자동으로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이 문서는 어떤 훼손의 위험, 또 어떤 이동 과정에서의 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문서를 보관하는 이유는 추후에 어떤 필요한 순간에 그것들을 꺼내서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인데, 전자서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내가 서명했던 문서들을 쉽게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해야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사실 그날 출근할 때부터 용모를 단정히 하고,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종이를 출력하고, 미팅 장소로 이동하고 대기하고, 또 다시 사무실에 복귀해서 그 문서를 스캔하고 업로드하는 이런 어떤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동의서, 신청서, 확인서, 이렇게 또 가벼운 문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한 건을 위해서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투여하시는 게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영역에 있어서는 또 직접 만나시는 것보다 전자서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들을 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먼 거리 간 진행되는 계약은 우편 등으로 체결돼야 돼서 한 건당 길게는 열흘까지 소요가 된다는데요. 종이로 하는 대면 계약의 불편함을 전자계약으로 해결한 기업. 과연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계약서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을까요? 서식을 추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위치에 서명을 받을지 지정을 하실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추가적인 어떤 인증이라든지 첨부 파일 등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체크하고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계약서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체로 1분이 걸리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전자서명의 힘입니다. 편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전자계약. 실제 고객사들도 그 편리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데요. 확실히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보다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는 저희가 고객에게 보낼 때 3,000원, 다시 받을 때 3,000원, 총 이제 6,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는데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편 비용이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원래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것이 이제는 이메일로 링크만 주고받으면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데 단축이 되었습니다. 계약 시스템에 편의를 주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복지에 힘을 실어주는 기술도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한 요양시설을 찾아가 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보호사 한 분이 급하게 도로를 찾습니다. 지금 구순의 어르신 방으로 와주세요. 지금 낙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낙상 사고를 바로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알아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금 어르신께서 지금 낙상 사고 때문에 선생님 보고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 짧은 시간 안에 CCTV로 혼자 다 확인한 걸까요? 저희는 낙상 예방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CCTV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 수는 보통 여러 개로 상상하기 쉬운데요. 이곳은 오직 한 개의 모니터만으로도 어르신들의 낙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낙상이 되면 이런 알람을 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누구신지를 바로 글로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영상을 영상 보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어르신이 현재 낙상 상태를 앞에 3초, 뒤에 3초 센서가 알고 그거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걸 확인해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뛰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노인 관련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 기관에 맞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IoT, ICT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어르신이 편리하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 중인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들이 많은데요. 낙상 방지 서비스에 더불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변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장경희 어르신이 지금 배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란 색깔로 이벤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고 어르신한테 직접 가셔서 그 배변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기저귀 센서를 통해서 배변 여부를 확인하면 어르신들의 자존감도 보호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보호사들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를 수월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있다는데요. 이전까지는 수기로 진행했던 업무를 모두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수급자인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도 함께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보다 간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직원용 앱뿐만 아니라 보호자용 앱도 개발해 더욱 안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요양 일지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앱인데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입력을 주로 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요양 일지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일일이 현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가실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 요양 일지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맞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경감이 됐습니다. 기록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어떤 삶의 질, 특히 치매 부분, 치매 인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록 부분이 정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에 한 번 받는 시설 평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화 시대의 돌봄 서비스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IT 기술.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화에 대한 대처를 저희들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편의를 확장하는 지역의 디지털 기업들. IT 기술로 만드는 이들의 눈부신 혁신을 응원합니다. 네, 이처럼 지역의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디지털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개발을 통해서 부산시가 디지털 혁신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의 무형유산 장인들이 어린이집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명장들과 어린이들의 만남, 과연 무슨 영문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라나는 아이들의 손끝에서 우리의 전통이 되살아납니다. 나만의 특별한 연을 만드는 과정부터 흙의 촉감을 느끼며 그릇을 만드는 시간까지 부산에 찾아가는 무형유산 놀이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작진이 오늘 찾아간 곳은 영도구에 자리한 한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상한 어른이도 한 명 보이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야 되거든요. 오늘 친구들 좀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저희 은혜 어린이집에서 장인분들이 직접 저희 어린이집에 찾아주셔서 연 만들기하고 물레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무형유산을 같이 즐겁게 경험해 볼 예정입니다. 좀 친구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길 좀 바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즐겁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재밌겠다. 그럼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수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나만의 작품을 만들 도구도 챙겼는데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배무삼 장인입니다. 그는 30이 되던 해부터 연 제작을 업으로 삼았는데요. 지난 2014년 동네 연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현재 전통 연 분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산시 무형유산 보유자입니다. 자, 겨울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서 연 날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오늘 선생님은 아이들께 어떤 연 그리고 어떤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되나요? 우리 어린이들은 쉽게 그냥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늘에 날린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니까 나도 날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린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연을 날림으로써 자기가 하늘에 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운동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가지 않게 그래서 좋은 놀이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연 만들기를 장려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할 수 있는 연이라는 놀이도 알려주시고 그렇지. 그러면 오늘 만드는 연의 이름은? 꼬리연이라고도 하고 물고기 가오리 닮았다고 가오리연이라고 하죠. 뒤에는 이렇게 연산이 붙어 있어요. 대나무.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나만의 개성을 담아 연을 만드는 일인데요. 채은이는 빨간색 집이랑 빨간색 꽃 그림을 그렸구나. 무슨 그림인지 이모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나무 그림을 그렸어요. 나무를 그려서 하늘로 날려보낼 거야? 네. 와, 이거 우리 이따가 하늘로 날아가면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 티니핑. 사실 장인의 연 만들기는 연사를 고르는 일부터 연실을 제작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세심하고 꼼꼼한데요. 하지만 오늘 장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치는 바로 전통 연이 가진 본래의 의미라고 하네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연이 연이야. 그러니까 예쁘게 잘 만들어 날리고 가연이가 하늘에 나는 거야 이제. 우리의 전통 연의 소원을 담아 날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옛 어른들은 연 날리기를 어질고 좋은 놀이라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장인과 함께 만든 이 연에는 어떤 것이 담겼을까요?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이 담긴 건 확실해 보이죠? 와, 잘 난다! 너무 멀리 하는데. 우리 친구들 연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의미 있는 체험을 마친 아이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또 어딜 가는 걸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장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또 신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보자.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반기는 이 사람은 전통 자기를 빚는 김영길 장인입니다. 그는 4대째 대를 이어 백자를 만드는 장인인데요. 흙을 고르고 전통 가마를 사용해 그릇을 만드는 일까지 옛 방식 그대로를 계승해 전통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한테는 뭐 다른 복잡한 것보다가 흙을 만지는 즐거움. 예, 그리고는 이게 이제 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촉감을 느끼기에는 제일 좋은 체험인 것 같고 거기에는 요런 이제 어린애들이 아마 제일 감수성이 좋고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도자기 체험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에서 할 때가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느껴진 촉감은 평생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체험이 이 친구들한테 제일 좋은 어떤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장인과 함께하는 도자기 빚기. 우선 흙이 가진 본연의 촉감을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어때요? 이번엔 물레질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반죽을 느껴보는데요. 아이들에겐 그저 신기한 경험입니다. 접시, 어이구 재밌죠? 커. 아이의 손끝에서 가지각색으로 변하는 반죽의 모습. 잠시 후 멋진 잔이 탄생했습니다. 요 나이 때만 지금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많을수록 흉내 내려고 해서 더 어려워질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손 안에서 오는 감촉만이 느끼고 있을 뿐이지 다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도자기라는 게 이런 친구들한테 체험하기로는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너무 예쁘다. 재밌어요. 어이구 접시 보세요. 접시 어떻게 안 됐어? 그렇죠. 내친김의 소연 리포터도 장인에게 특별 수업을 받아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자리인데요. 오, 예. 저의 인생 한 잔. 제 원장 선생님 오시라서 한번 진짜 생각보다 어렵다 이거. 내 맘대로 안 된다. 대신 촉감이 좋아요. 예. 물레 체험은 단순한 만들기를 넘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또 하고 싶어요. 일어났다. 다음에 10년 뒤에 봅시다. 10년 뒤에. 물레 체험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이거 물컹물컹했어요. 재밌었고 행복하고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고 행복했어요. 우리 주는데요, 그래. 조금 더 커가지고 아예 제자로 오세요. 제자로. 제자로 오세요. 아쉬운 헤어짐에 오늘을 기억할 사진도 남기고요. 직접 만든 연을 하늘로 띄워보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아이들에겐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지역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본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단한 값어치를 가진 우리 전통 무형유산의 기술이 더욱 오래도록 보존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 영상 잘 만나고 왔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그만큼 우리의 무형유산들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앞으로도 부산과 경남의 무형유산들이 꾸준히 보존되고 또 전승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낙엽 안에서 그 안의 생명력에 집중하고 있는 박용우 작가를 만나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 만나볼 작가는 계절의 감각을 그림으로 일깨우고 있는 박용우 작가인데요. 다양한 자연의 상징들로 삶의 희노애락에서 평온을 찾아가는 마음을 특유의 조형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그의 작품 세계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양한 낙엽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는 박용우 작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주 멋진 공간에서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주 큰 작품들도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낙엽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 낙엽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낙엽은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항상 접하면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왜?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다 보니까네.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남이 또 잘 소재로 선택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연찮게 길을 걷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러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한번 그려보자 이래서 낙엽을 이렇게 이 캔버스에 옮기게 됐습니다. 보니까 낙엽이 하나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겹겹이 쌓여있는 예. 낙엽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의도하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은 뭐 저 개인으로는 좀 욕심이랄까요? 우리 일반적인 작가들이 캔버스를 딱 앞에 놔놓고 보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꽉 채운 것 같습니다. 박용우 작가는 낙엽 용단이 두텁게 깔린 배경에 다양한 주제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성숙함을 드러내는 낙엽이 피아노, 세계 각국의 자동차 등을 그려내 조화의 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낙엽 융단 위에 사물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된 건가요? 낙엽이 만약에 컬러 패턴으로 가면 그나마 좀 우리 시선을 볼 때는 조금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이 무채색으로 깔았을 때는 좀 식상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이중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물성을 이렇게 같이 이제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런데 바이올린도 어떻게 보면 나무입니다. 현악기 같은 그죠? 그래서 올리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완성하니까 의외로 좀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놓고 이 오픈했을 때는 그래도 대중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실내 정물을 그리셨는데 최근에는 실외에 있는 걸로 좀 주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실내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작가들이 많이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항상 고정대가 있고 이 그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타성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제가 많이 봤을 때
뭐 저를 이제 비유하자면 일단 생각이 들면 실천 옮기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도 하자. 실내에서 우리 그 인간하고 이렇게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동차가 제일 우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원화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엽이 쌓인 배경 위 명품을 품은 그림들은 인생의 여정을 표상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물성을 뛰어넘는 상징성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우 작가는 회화라는 전통의 틀 속에서 사실적인 표현과 또 분석적인 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남다른 시선과 관찰력으로 전체 구도가 흩어지지 않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작품 속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는 박용우 작가. 그의 작업 과정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봅니다. 작가님 지금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작업 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차기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기본적인 드로잉을 해야만 그 캔버스에 옮길 때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옮길 수 있는 그 상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드로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연필로 작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뭘로 그리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버드나무 이제 재료입니다. 네. 이걸 숯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미술 용어상으로는 목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비 연필이라든지 미술 연필보다는 강력히 한 10배 이상 이렇게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멋있는 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체를 봐야 되잖아요. 예. 예. 보고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 보고 저장하고 그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보지 않고는 이 기억이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사물을 보고 입력에 조금이나마 입력이 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준해서 현재에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 취합을 해가지고 참고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작품을 완성시키죠. 낙엽에서 시작한 박용우 작가의 작품 세계는 서서히 꽃과 삶의 풍경으로 확장되어 가는데요. 선명한 색과 싱그러운 빛으로 시간의 무게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수많은 개인전과 초대전 그리고 그룹전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 개인전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올해는 사실 개인전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1만호라는 그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작이 한 대여섯 점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 공개가 좀 필요하다.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전을 올해 하게 됐습니다. 1만 호라고 하면은 만 호를 말씀하시는 건 또 엄청 큰 작품 아닌가요? 그렇죠. 그 뭐 이 좀 상상 외인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만호가 좀 쉽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 기준을 이야기하면 저 안에 보시다시피 오토바이 같은 그런 작품 보시죠. 그게 500호입니다. 그 500호 기준을 보자면 20개가 된다고 봐야 돼요. 만호가, 1만호가.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 과정이지만은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박용우 작가는 자연을 대상으로 조형적 구성미를 발견하고 자연의 특성을 새로운 형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만의 작업 세계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한 그 1만호가 완성되는 게 지금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시키는 게 지금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1만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박용우 작가. 앞으로도 그의 멋진 작품 활동을 기대합니다.
네, 박용구 작가의 작품 세계 만나고 왔습니다. 박용구 작가는요, 이 성숙하게 표현되고 있는 낙엽들 위에 각자의 상징성을 그려 넣어서 자연스러운 감정까지 표현해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박용구 작가의 활발한 작품 활동 저희 굿모닝 투데이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KNN 굿모닝 투데이 카카오톡 채널로 방송국이나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KNN 제작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까지 바랍니다. 네, 수요일의 굿모닝 투데이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